천하의 레알 마드리드 위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챔스 8강 탈락과 코파델리 우승 실패. 그나마 리그에서는 우승 경쟁 중이지만 안첼로티는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종료 뒤에는 팀을 떠나는 게 매우 유력해졌죠. 그리고 경기 외적인 잡음도 이번 시즌에는 끊이지 않으며 팬들만 지칠 대로 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은바페를 영입하며 갈라티코스 3기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레알의 행보가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시즌 레알은 왜 부진을 겪고 있고 경기 외적인 이슈는 왜 늘어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안첼로티가 떠난 레알은 내년 시즌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 저 축구친구와 함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경기력 때문만은 아닌데요. 지금 레알은 경기장에서 가장 거친 플레이와 불필요한 충돌, 그리고 구단 차원에서 심판 저격까지 더해지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요. 팬들 사이에선 이제 실력도 떨어졌는데 품격마저 잃었다며 황족 레알이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챔스 8강전에서 경기가 좀 안 풀리니까 벨링엄은 국대 동료인 라이스를, 리디거는 유망주 스켈리를 향해서 살인 태클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비니시우스는 여전히 비호감 캐릭터 1순위로 자리매김했고 이 코파델리 결승전에서는 리디거 벨링엄에다가 이 주장단인 카르발 그리고 바스케스마저 심판에게 욕설을 날렸잖아요. 이 구단과 선수단 전체가 모두 격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 레알과 심판들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레알이 직접 운영하는 구단 홍보 채널인 레마드리드 TV를 통해서 매주 이 바르셀로나는 VAR 덕분에 매주 덕보고 있죠. 심판들이 다 수준 이하예요. 이런 렉카성 영상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심판진의 개혁을 얘기하거든요. 거의 뭐 정치 유튜브 채널 같죠. 이번에도 코파델리 결승전에서 한 심판이 레알 경기 배정되었을 때, 이 심판이 배정되었을 때 레알이 최근 5경기에서 2경기밖에 못 이겼다고 이 심판 바꾸라고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기자회견 나와서 아이가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눈물까지 흘렸고 기나긴 논란 끝에 결국 결승전 나갔는데 바르사한테 깨졌죠. 그리고 실제로 레베고의 피콘 기자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업계에서 스페인 언론들 자체가 본인들한테 적대적이라고 느껴서 레알 마드리드 TV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요즘 따라 레알은 왜 이렇게 심판진들한테 난리인 걸까요? 정말 본질적으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까요? 혹은 그 뒤에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 걸까요? 지난 2월 1일 레알과 에스파뇰 경기에서 2차례 오심이 발생했었고 이에 레알은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사실 레알의 주장은 굉장히 정당했었고 실제로 라리가 심판진 오심으로 악명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라리가와 스페인 축구협회, 심판위원회 그리고 1, 2부 리그 44개 팀의 팀 회장단이 모여서 심판 판정에 대한 계약 회의를 열었는데 정작 가장 큰 소리를 냈었던 레알 마드리드는 아예 불참을 해버렸어요. 게다가 여기서 레알은 멈추지 않았어요. 심판이 부패했다고 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었고 팬들에게는 이 연맹이 부패했다고 구호까지 외치도록 요청했다고요. 그리고 이 사태 이면에는 바로 레알의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즈와 라레가의 테바스 회장의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페레즈 회장, 지금 레알을 만든 레알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부채를 정리했고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호나두조차 통제 불가라고 판단되자 과감하게 정리했잖아요. 게다가 페레즈는 자진 사임한 뒤에 다시 복귀했을 때 이 이사회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시켰다고 해요. 이 디에슬레틱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페레즈에게 반대 의견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심지어는 회의실에 들어오면 20명의 이사가 전체 일어나서 모두 인사할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2인자 이 호세앙의 산체스 역시 원래는 마케팅 담당이었는데 페레즈의 눈에 들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즉 레알 회장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페레즈 사람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페레즈에게 맞설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런데 페레즈가 이제는 레알에 넘어서 이 축구의 판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2021년 페레즈는 인터뷰에서 이 지금 구조로는 4년 안에 축구가 망합니다. 빅클럽도 다 파산할 거예요. 이 말과 함께 유럽 슈퍼리그를 추진하죠. 실제로 지금 2025년인데 축구의 인기 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 슈퍼리그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사람? 당연히 라리가 테바스 회장입니다. 거기에 테바스는 라리가 팀들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이 글로벌 투자사 CV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게 미래 수익 일부를 넘겨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살겠다는 거죠. 살림이 어려우니까. 근데 레알은 글로벌 구단이니까 야 우린 돈 잘 버는데 왜 니네랑 수익을 나눠야 돼? 라고 반발했던 거예요. 그러자 테바스 회장이 자신의 주장에 반기를 든 페레즈를 향해 페레즈 권력이 좀 너무 세졌어요. 언론까지 레알이 지금 장악하려 들잖아요. 라고 공개 저격했고 페레즈는 이에 맞서서 테바스 회장이 연봉 인상 저지를 시도하며 서로 맨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는 2023년 테바스가 익명으로 이 팀 모두에게 심판 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이때 레알의 답변이 유추됐거든요. 누가 봐도 테바스의 뜻이 분명했고 레알은 이를 고발하고 테바스의 직무 정지까지 시도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라리가 자체랑만 사이가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이 슈퍼리그 시도했으니까 UEFA랑도 레알이 좀 껄끄러운 사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폭발하게 됐습니다. 지난 발롱도르 시상식에 레알이 불참한 이유가 슈퍼리그로 페레즈와 갈등했던 UEFA가 레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해서 불참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발롱도르 주관사인 프랑스 풋볼의 편집장을 레알이 압박했다는 폭로도 터져나왔고요. 그러니까 레알 입장에서는 로드리에게 발롱도르 비니시우스가 뺏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이 많으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선수단 내부의 고령화와 외부에서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첼로티가 팀을 하나로 묶어서 팀이 우승했으니까 이게 좀 덮어졌었는데 이번 시즌은 더군다나 바르셀로나 너무나 잘하고 있고 레알의 추태가 겹치다 보니까 이 페레즈 회장이 고령이라서 판단력 흐려진 거 아니야? 이 페레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요. 심판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고 자체 TV를 만들어서 심판과 연맹에 대해서 조롱과 기싸움만 일삼는 이 페레즈와 구단, 이건 정말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외부를 봤으니까 이제 내부로 좀 와볼게요. 이번 시즌 레알의 부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원 싸움의 패배, 넘버9 부재, 마지막은 수비진의 줄 부상입니다. 자, 지난 시즌 챔스 우승 주역은 누가 뭐래도 토니 크로스 교수님이었잖아요. 안첼로티 감독 전술이 이 디테일이 좀 부족한데 그걸 크로스가 후방에서 지휘하면서 커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넨전에서도 비니시우스 조정하면서 김민재를 무너뜨렸었죠. 그런데 지금 크로스가 은퇴하고 나서부터 레알의 중원이 계속해서 먹히고 있고 결국 선수 개인 기량이 의존한 축구가 이번 시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루카 모드리치는 너무 늙었고 발베르데, 추아메니, 카마빈가 이 모두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벨링엄도 마찬가지고요. 이 10년간 최후방을 책임졌던 선수가 갑자기 사라진다? 거기에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 이거 공백이 너무나 큰 거죠. 반면에 공격진은 너무나 과포화 상태인데요. 음바페는 왔지만 이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왼쪽에는 비니시우스가 있는데 호드리고도 사실 좌측이 더 편하죠. 그래서 처음에 음바페가 왔을 때 얘네 셋이서 공존 가능할까? 라는 팬들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음바페가 전반기 부진을 딛고 넘버9 자리에서 적응하면서 맹활약 중이긴 하지만 오히려 전반기에 잘했던 비니시우스가 후반기 갑작스럽게 폼이 떨어졌고 재계약 협상에서도 음바페만큼의 주급을 달라고 구단에게 떼쓰고 있죠. 거기에 호드리고 역시 마르카에 따르면 이 팀 내 위치는 좀 줄어드니까 아스날이 관심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레알의 10년을 책임졌던 스트라이커 벤제마가 없으니까 그 공백이 안 느껴질래 안 느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벤제마와 호셀루 모두 사우디로 떠났고 엔드릭은 아직 어린데다가 이 뚝배기용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한 골 넣어준 스트라이커 서브에서 딱히 없어 보여요. 실제로 크루트와는 이번 시즌 인터뷰에서 우리 너무 개인 플레이만 해요. 호셀루가 없는데 맨날 크로스로 뚝배기 때리면 누가 득점하냐고요 라고 공격진의 제공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원도 최전방도 아닌 최후방입니다. 이 요로를 맨유에게 뺏긴 뒤에 별다른 영입 시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시즌 초 계획했던 이 폭백 라인은 맨디와 리디거, 밀리탕, 카르바알이었지만 카르바알, 밀리탕은 십다인드 부상, 맨디와 리디거도 부상 중이고 거기에 백업인 프랑 가르시아와 알라바, 바에오, 바스케스, 솔직히 레알 주전이라고 볼 수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원에 발베르데, 카마빈가, 추아메니 같은 선수들이 이 풀백과 센터백 땜빵으로 뛰었었고 지난 시즌 이 땜빵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니 또 성적을 내네?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망주 기용 잘 안 하는 안첼로티마저 선수가 없으니까 라울 아센시오 코르페서 기용 중이잖아요. 실제로 좌측 풀백은 음바페보다 더 급하다고 평가받았지만 이 알폰소 데이비스 싸게 살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오히려 부진했던 맨디와 재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사실 최근 레알은 이 밀리탕 이후 수비진에 거액을 투자하지 않는데요. 알라바, 리디거, 이번에 아놀드까지 모두 FA잖아요. 이 공격에는 중복 투자를 하면서 수비는 좀 아끼는 페레즈 회장, 이거 갈라티코 1기 시절에 호나우두, 피구, 베컴, 지단 모두 영입하더니 막상 중원의 핵심 마케레를 내보내고 수비라인 투자 안 하다가 실패했던 2000년대 초반이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죠. 그렇다면 레알은 갈라티코 시절의 그 빛나는 영광, 왜 분노의 선수 영입을 지금은 하지 않는 걸까요? 레알이 최근 지출을 아끼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알은 전통적으로 월드컵을 기점으로 선수단의 세대 교체를 가져가곤 하는데요. 이 브라질 호나우두로 갈라티코를 완성한 2002년, 칼치오폴리와 월드컵을 모두 지켜본 뒤 칸나바로와 카페로를 영입했던 2006년, 무리뉴 체제에 초석을 다졌던 2010년, 월드컵 스타들을 대거 데려왔던 2014년, 로페테기 선임과 스페니시 정책을 추구했던 2018년, 그리고 벨링엄과 음바페로 갈라티코 3기를 노렸던 2013년까지 이 월드컵 직전엔 선수 가치가 좀 불안정하고 선수들도 적응 문제 때문에 이적을 꺼리지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레즈 회장 내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 호날두 이탈 이후에 큰 매물로 아자라와 요비치를 거액을 주고 데려왔는데 두 선수 다 진짜 폭망했었고 원금할수도 실패했잖아요. 아니 프리미어리그 킹이 버거킹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때 크게 당했던 페레즈 회장이 안체로티 체제에서는 어차피 안체로티 곧 나갈 거니까 이적 시장마다 코 한 명씩을 빼고는 전체적인 보강을 자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리모델링하면서 2조가 넘게 여기 투자됐기 때문에 이적 자금은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안체로티 감독과 꽂히신 문제점마저 터져나오며 이번 시즌 레알의 부진에 세게를 박습니다. 그동안 챔스 2번과 리그 2번 우승했지만 경기력은 사실 좀 별개였잖아요. 이게 좋은 말로 덕장 스타일이지 자유도를 부여한다는 게 이게 또 안 풀리면 전술적 해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몇몇 베테랑들은 안체로티 전술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감독 대신에 페레즈 회장과 면담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아스날과 챔스에서도 팀 활동량이 10kg나 뒤처지자 구단 수뇌부 역시 이런 태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피트니스 코치인 이 핀투스 훈련도 너무나 빡세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게 부상 원인까지 된다며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안첼로티 감독 자체도 물론 떠나긴 하겠지만 탈세 이슈까지 있는 거라고요. 다행히 여러 기사들에 따르면 내년 여름 오랜만에 역대급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안체로티 대신에 오랜 기간 기다렸던 이 알론소 감독이 부임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알론소 감독 레버쿠젠 이끌고 인정받았고 거기에 스페인 레알 레전드 출신이기 때문에 스타 군단 통제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고요. 벌써부터 알론소가 이 선수 영입에 있어서 비르차 수비맨디까지 영입 대상으로 올려놓고 구단에 요청했다고 하죠. 공격진에서 일단 비르츠 데려오면 음바페, 비니시우스, 비르츠 10년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계 최정상의 트리오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 수비맨디까지 데려오면 벨링엄은 다시 투볼란치로 내려가서 수비맨디와 파트너 이룰 거고 여기에 발베르데, 추아메니, 카마빙가 있으니까 중원 라인 탄탄해지겠죠. 그리고 일단 아놀도 오잖아요. 뭐 잘할진 좀 지켜봐야겠지만 수비진 보강까지 이루어진다면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알 충분히 다음 시즌 기대해볼 수도 있겠죠. 이러면 진짜 갈라티코 3기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오늘은 이번 시즌 레알이 왜 욕먹고 있는지 더불어 왜 부진한지 전반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성적과는 별개로 레알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현재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건 분명히 막아야 될 겁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레알 입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건 더 큰 악재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다음 시즌 레알은 알론소가 부임한다면 갈라티코 3기를 꾸리고 다시금 유럽의 재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한지 플레이가 이끄는 바르셀로나와의 대결 엘클라시코도 한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레알 팬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